안녕하세요. 제12회 백세미나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사회를 맡은 강신원입니다. 오늘 세 명의 발표자가 있고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 형태도 코로나19, 코비드19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도 오프라인으로만 하다가 온라인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회도 온오프라인을 했고 12회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19가 단순히 세미나 형태만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개도국 미얀마의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3명의 발표를 들었듯이 미얀마의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미얀마의 소비 형태 이런 것도 향후에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패널 5분을 모시고 코비드19 이후에 미얀마의 소비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거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 또는 여러 가지 견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각자 우리 박현영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미얀마 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있는 박현영입니다. 오늘 유익한 발표, 의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재민입니다. 제가 하는 거 맞나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백세미나에 와갖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의 한정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미얀마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혹은 다른 연구 단체들에게 임플리케이션을 주고자 시사점을 주고자 오늘 발표 진행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K맥의 한성수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점이랑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미얀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예, 경희대학교의 최영준입니다. 저도 지난 세미나에는 발표도 했는데 또 오늘은 사회를 보게 돼가지고요. 예상치 않게 이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자꾸 나오게 되는 그런 행운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토론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얀마 경제 상황이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비 형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기에 개도국에 있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도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이후로 어떤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안전과 위생의 관점에서 많이 변화될 거다. 그래서 개도국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인 뭐냐면은 미얀마 개도국의 미얀마 소비 형태나 소비 경향이 이제 현재 다른 개도국과 어떻게 틀린지 현재 미얀마에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2013년부터 미얀마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살펴보면은
그때는 그 화장품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전에는 몰 문화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미얀마에 가보시면 양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한 많은 몰들이 있어서 몰에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패션도 예전에는 전통적인 패션에서 지금은 현대적인 이런 패션으로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T 프로덕트 컨섬션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들, 그 다음에 SNS 뭐 등등이 상당히 소비 이런 개도국의 소비, 특히 미얀마의 소비 형태에 소비 경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패널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경험한 이런 미얀마의 소비 형태, 현재 소비 형태, 그리고 과연 향후에 어떻게 소비 형태가 변화될 것인가, 특히 젊은이들이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 그러면은 최영진 교수님께서 제일 그래도 미얀마 많이 다니셨죠? 저와 같이 상당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미얀마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질문을 받고서는 미얀마 여러 번 갔다 왔는 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제가 미얀마의 뭐 세세적인 소비 행태를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얀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저는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격차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선은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 중에 말씀하셨지만 미얀마 소비 시장이 어떻게 하나로 됐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큰 양극단의 소비 패턴이 있다는 거죠. 아주 현대화됐다, 아니면 개방화됐다, 그리고 고급화됐다라고 하는 소비군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저소득층으로 낮은 가격의 그 소비 계층이 존재하는, 그래서 양극단이 존재하는 그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양곤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아주 최신의 그 쇼핑몰을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가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신문에 뉴스에서 봤었던 그런 전통시장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두 개가 공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가 소득 수준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의 격차에 따라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 특히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미얀마 시장을 향해서 시장을 보고서 진출하는 경우에 이 두 개의 시장이 완전히 이질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어디를 타겟팅하고 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좀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완전히 큰 격차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격차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곤이라고 하는 곳과 그 외의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그 시장의 특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곤은 어찌 보면 개방화되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물가가 높은 곳. 그래서 우리도 가면은 한국의 물가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반면에 그 외의 다른 지역, 양곤 이외의 다른 지역, 그 제2도시라고 하는 만달레이 같은 곳, 또 상업중심지 도시라고 하는 따옹지나 이런 데 가도 이 양곤에서 볼 수 있는 소비 패턴과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초기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러니까 양곤과 그 위의 지역의 소비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역적 격차도 꽤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곤에 진출하려고 할 때도 그 미얀마에 진출하려고 할 때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수요의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 형태나 소비 유형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그냥 미얀마는 하나의 특성들 트렌드가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분리된 시장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게 특히 미얀마가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양극화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기에 미얀마 갔을 때 소비 패턴과 성향하고 현재 소비 성향과 패턴을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소비재들의 가격을 보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비 패턴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통과 현대가 소비 패턴이 공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국의 이제 소비 패턴 전형적인 소비 패턴처럼 어떤 그 모방 소비, 특히 그 한류나 SNS에 의한 모방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박현영 교수님이 또 이 한류 그 소비 이런 거에 또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미얀마의 그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에 비해서 어떤 음식에 대한 소비나 아니면 필수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한 소비나 아니면 과시적인 소비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부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류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100만 원 정도로 되는 이제 그 상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팔리고 또 일반 이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삼성 휴대폰이나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구매력에 비해서 높은 소비를 보이는 이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어떤 명품 백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안마 의자 이런 부분도 한 6개월 정도의 그 월급을 사전에 이제 대부를 받아서 구입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그 소비 그 구매력에 비해서 높은 어떤 지출 특성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듣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런 어떤 과시적인 소비나 아니면 좀 더 그 프랙티컬한 소비보다도 꼭 필요하지 않는 소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실용적이고 그리고 좀 더 소득에 맞는 소비로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용의 안정성에 상당 부분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대부를 통한 소비 이런 형태의 트렌드는 향후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얀마 현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그 구매력 그러니까 소득보다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과시 소비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비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재능 교수님께서 지난번 그 미얀마에 가서 고생을 하셨다는 그 안식년 가셨다가 2개월 만에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이 있는데 한번 교수님께서 그 현지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2달 만에 이제 갑자기 돌아와갖고 이제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제가 잠깐 있는 그 2달 동안에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소비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의식주가 기본적인 소비 패턴의 어떤 메이저 프레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제가 제가 있던 곳이 독특한지 몰라도 새로운 수도 네피도에 있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전통 옷을 그대로 이제 입고 있고, 출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전통 옷을 입고 있고, 시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전통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또 전통 옷이 굉장히 싸고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의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앞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한류나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화,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걸로 인해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다 침체하니까 미얀마 경제도 침체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경향성은 그대로 있겠으나 좀 이제 침체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건데요. 먹는 것도 많이 서구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이 좀 서구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나, 마트에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도 전통 음식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고,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가공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음식들은 다 수입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먹는 분야.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식당이나 이제 외식 분야는 좀 다르지만 일반 이제 먹는 식품 종류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피도는 일단 선진화된 건축 양식들이 많은 경우 영국 식민지 사회에 있었던 그 건축 양식들을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새로 집을 지면 이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영국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건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직 네피도에는 땅이 넓어서 빌딩이 없어요. 호텔도 그냥 거의 2층 이상 호텔이 별로 없고 다 리조트처럼 쭉 깔려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네피도에서만 있어서 본 미얀마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 이제 가장 이제 GDP를 많이 올려놓은 건축이나 토목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으나, 이제 전반적인 경제가 이제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거 간단하게 느꼈습니다. 예. 이제 김재능 교수께서 느끼신 미얀마의 소비 패턴, 소비 경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양곤과 네피도 상당히 둘 다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비 패턴이 많이 다른, 양곤은 좀 많이 개방되고 어떤 웨스터나이즈가 많이 되는 반면, 네피도는 아직도 전통적인 의식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의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정효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밀레니엄 소비 행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에서도 이제 잘 들어봤지만은 혹시 또 영어로 발표하셨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시 또 그때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느꼈던 미얀마의 소비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는 개도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이 선진국의 물건에 대한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도국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아니면은 품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충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제 미얀마 젊은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생산품이 비록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랜드 인증이 낮더라도 본인들은 이런 자국 중심주의, 우리 경제가 우선이고 우리의 실업률이 우선이고 우리 제품이 우선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품질이 좋은 해외 선진국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점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옆에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미얀마에 가서 이 설문지를 돌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이 자국중심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설문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도중에 이 자국중심주의 내용을 번역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자국중심주의의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뭐 외국 제품을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미얀마인으로서의 뭐 전체성이 좀 사라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할 때 이 친구들은 약간 이게 유치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스스로도 자기들이 자국중심주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서로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이제 우르르 웃는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실제 설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자국중심주의에 대한 강한 성향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 자체도 이 밀레니얼 그룹에 대한 어떤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아주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이었던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런 복잡성을 좀 찾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사적, 그다음에 최근에 이루어지는 빠른 경제 성장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은 요소들을 좀 찾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한정희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잘 들었는데 놓친 부분을 제가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국중심주의 소비 형태,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어떤 그 철학적인 또는 자존심이 또는 그 자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뭐 이런 것이 강해서 이런 형태의 그 자국중심주의의 소비 형태가 일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당히 비즈니스를 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좀 더 고려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한성수 박사님께서는 저희하고 전공이 상당히 틀린데 그 태양광 전력 소비 이쪽으로 혹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 발전 사업소 측에서 여러 곳과 손잡고 미얀마에 태양광 사업 진출하는 또 세레모니를 한 적도 있고 한데요. 그거랑 지금 그 코로나 사태와는 크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민등록 즉 이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등록 시스템하고 통장 은행에 있는 통장 또는 이제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주문하는 시스템, 배달하는 시스템 이런 걸 한번 겪어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홈쇼핑에서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할 때 거기 주소를 매기는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좀 알기 쉽게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미비한 면이 아직도 많은 게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할 때도
이 크레딧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구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선 주문하고 선 지불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주문하면은 배달하러 가서 현관 앞에서 이제 집에서 나오는 사람과 만나서 교환을 하고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일이 이제 배달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에 배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달 시스템도 막강하게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직접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화장지 정도 뭐 문제 생길 일은 없다고 다들 이제 믿고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거꾸로 역발상으로 하면은 그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 쇼핑하는 게 그 힘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보다는 미얀마 같은 지역이 좀 더 이제 그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거나 주문할 수 있는 그리고 딜리버리 시스템도 뭔가 그 상호 신뢰도 높은 쪽으로 움직여 가서 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서 좀 밀어붙이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나 홈쇼핑 이런 거를 통해서 주문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아직 발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하게 된 이유를 좀 조목조목 따져서 정부 차원에서 좀 백업할 수 있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밀어붙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전공도 틀리고 보는 견해도 틀려서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19 이후에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도국 특히 미얀마의 소비 경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코비드19가 그래서 이런 영향과 향후 이런 영향에 입각해서 미얀마에 대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기회가 있을 건지 좀 더 확대될 건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기회가 있을 건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그리고 생각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현영 교수님이 제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미얀마에 진출해서 뭐 사업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네.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그동안 생각해 놓으신 거 한번 풀어보시죠. 네, 그 이제 저희 그 교수님들께서 미얀마의 어떤 소비 성향을 몇 가지를 정리하셨는데 양극화된 소비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함께 뭐 나누거나 함께 먹는 이런 소비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그 장기적으로 보고 또 과감한 소비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 이후에 그런 소비 성향이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강도나 아니면 이 경향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양극화된 소비는 소득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떤 그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큰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제 양극화된 소비는 더 강화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함께 저희도 미얀마 갔을 때 좀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했다고 정을 느꼈던 문화라고 생각했던 게 음식을 각자 이렇게 주문하지만 나눠주면서 먹고 이걸 정을 표시하는 이런 형태의 공유하는 어떤 문화나 또 소비나 또 나누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이후에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화되고 또 언택트 소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부를 통한
과감한 소비 그리고 그 가처분 소득보다도 훨씬 더 큰 소비는 이제 어떤 그 소득의 불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미얀마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만 개인화된 어떤 상품 그리고 이제 배달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양궁 갔을 때마다 이렇게 봤던 게 여기는 그 배달이나 배송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런 한 800만 정도 되는 거라면 이게 물론 트래픽 잼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시간을 피해서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개인화된 어떤 그 상품을 배송하는 이런 서비스 아까 한성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플랫폼으로 정착이 되고 양권 지역만이라도 구매력 있는 훨씬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배송 서비스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좀 유망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 푸셨네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양극화가 강화되고 어떤 미얀마에서의 미덕인 공유와 나눔 소비가 줄어들고 개인화된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파생이 되겠네요.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재능 교수님 보시면은 이제 패키징이 전문이시죠. 저도 그 미얀마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망고인데 철에는 진짜 망고가 싸잖아요. 그 애플 망고 큰 게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3,400원. 한국에 가져오면 그게 하나에 한 5,000원, 6,000원 엄청 큰 게. 그래서 한 10배, 2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옵시즌 가면은 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보관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 진짜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키징 관점에서의 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하나 풀어보시죠. 그거 말이야 이번에 사실 가고 이제 미얀마에 이제 패키징이 없으면 물류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사실 암만 다른 걸 해도 결국 패키징으로 싸야 이제 이동이 되는데 패키징 재료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다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키징 산업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패키징 산업협의회 회장님하고도 다 얘기를 하고 여차에서 좀 하면은 한국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패키징 산업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고 나서 이제 거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깝게 지금 현재 이제 당장 지금 벌어졌고 이제 얼마 몇 개월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담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과거에 돌이켜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 그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 하나는 14세기 때 이제 천연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 이제 스페인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 천연두는 사실은 이제 징기스칸 군들이 이제 그 카파라는 도시에 이제 저항하니까 그 코로나로 걸려서 천연두 걸려서 죽은 사람 시체를 쏴갖고 그 병을 옮겨갖고는 이제 그게 전 유럽에 퍼지면서 사실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이제 생산 인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중세 시대의 종을 맞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예전에는 이렇게 영주 밑에서 농노로 이게 물건 받다가 이제 임금이 굉장히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이쪽 저쪽 농노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는 영주들은 이제 파산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면서 이제 도시의 이제 시민들 의식과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고 생산 구조가 바뀌면서 결국 이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문명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본다면, 이제 스페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 사실 스페인에서 생긴 건 아니고 미국에서 생긴 건데 스페인이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갖고 스페인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게 생겼는지 그것도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가장 선진국이었던.
그러나 이제 그 스페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되고 미국이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 종주국으로 부흥하게 되는 데는 결국 이제 생산,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둔 사실 2차,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공급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생산에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는 이제 생산 분야에서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얀마를 이제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교두으로 삼는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산 기지 확보라고 하는 거와 생산 기지 확보로 하는 확보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가 올라갈 때 이제 컨슈머 파워가 생기니까 우리 제품들을 팔겠다라는 두 가지 이제 트랙이 메인 트랙인 것 같은데 이제 저 아까 회장님 처음에 저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져 가니까 저희도 이제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미얀마에다가 새로 이제 공장을 건설한 산업단지를 만든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각장 인구 이제 그 노동력 집중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사실 방직 산업이 많이 거의 가 있거든요, 일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의 경제 발전 속도가 이제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의해서 소비 파워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늦게 이제 빨리 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이제 두 교두부가 다 이제 쉽지 않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그런 차제에 이제 사실은 이 생산이 1,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이제 생산이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물류예요. 생산한 거를 시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물류고 물류의 시작이 포장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소비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 파워가 있어요. 암만 생산을 많이 했어도 이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에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이 늦춰지고 물류도 늦춰지고 또 이제 소비도 늦춰지지 않을까. 지금 만달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망고가 내려와도 그것이 사실 양곤까지 거의 못 내려와요. 중간에 다 썩어 없어지고 왜냐 가까운 태국에서 수입하는 돈도 별로 없는 나라가 수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이제 뭐 기본적인 산업 구조 자체가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 속도가 늦어지면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라든가 소비가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위축이라기보다는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발전이 좀 이제 상당히 지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장 산업이 굉장히 있어야 소비 이제 일단은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좋은 상품들을 메이저 시장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다 수입해야 돼요. 포장 재료들을. 이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미얀마 산업 발전에 상당히 이제 장애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패키징 4차 산업혁명 신남방 정책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패널 중에서 가장 젊으신 우리 한정희 교수님께서 이런 젊은이의 관점에서 젊은이의 좀 더 관점에서 미얀마 젊은이들과 소통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그 관점에서 미얀마의 소비에 대해 그리고 향후에 어떤 패턴이 변화가 있을 건지 또 혹시 그동안 지난번에 방문하시면서 이런 비즈니스가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 그 박현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그 소비자 그 구매력도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다양성도 점점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제 자원의 양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바뀌는 수요에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물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서는 뭐 하루나 하루, 뭐 이틀 이틀 돌면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뿌리는 이런 획일화된 배달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1대1로 원할 시간에 그 물류 창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전거가 그 특정 물건을 싣고 특정 시간대에 가서 배달을 한다던가.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유럽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뭐 제가 뭐 특정 뭐 업체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접한 서비스도 그 특정 업체의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백팩을 메고 물건을 이제 배달하는 그런 창업 스타트업 기업을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점 비대면 방식의 이제 물류나 운송 방법이 더 이제 선호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좀 특화되어서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이제 점점 소비자 맞게 특화시키는 지점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뭐 자전거라던가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삼륜 자전거인가요? 그것도 많이 굉장히 쓰는 것 같던데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뭐 라스트 마일에 사용하는 이런 식의 스타트업도 전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도로 여건들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대면이 더 요구가 되는 경우에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역시 저희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에 비대면 방식의 소비 패턴 이것을 서포터하기 위한 그 유통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성수 박사님께서는 제가 너무 태양광, 에너지, 워터젯 이런 그 전문가라고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질문을 드리는데 특히 개도국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이 경제 발전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이런 소비 이거에 입각한 소비 여러 가지 소비 패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키워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거의 모든 그 개도국이랑 거의 공통점인데요. 물론 산유인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에너지 소스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발전소를 지었더라도 그거가 이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속속들이 보내줄 수 있는 송배전망의 확충도 사실은 뭐 똑같이 당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이고요. 그 두 가지가 백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쟁력이 생기는 건 참 얘기하기가 좀 힘든 과정이고 저희 나라나 다른 그 이미 개발된 그 선진국의 경우도 그런 거 구축하는데 뭐 10년, 20년에 구축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미얀마는 에너지를 확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지 여사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환경의 파괴가 오는 거에 대한 염려와 우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포착돼 있어서 물론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곳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있고 뭐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얀마 내에서 약간의 그 에너지 소스로 가스나 석유 부분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확충을 할 수는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태양광과 풍력을 적절히 믹스해서 접근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태양광 광량도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있고 단 그런 걸 할 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제 투자비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기의 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뭐 10년, 20년 전에 초기에 지었던 발전기도 뭐 4개, 5개 합한 것보다 요즘 하나 설치한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은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항상 그 끈을 놓지 않고 선진국에서 앞서서 이제 설치한 사람들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석유 또는 석탄 발전하는 단가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그걸 항상 고민을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해도 거의 유사한 식으로 몰고 가고 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었으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을 텐데 살짝 아직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전기를 소비만 하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서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역시 그 전문가다운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제 그 현재 코비드 19가 여러 가지 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소비 측면에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소비 또는 비즈니스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도 하고 간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위기가 있지만은 또 기회 요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가 더 크지만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이런 관점 또는 어떤 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코비드 19이 미얀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게 참 위험한 그 예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는 코비드 19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또는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각심, 이거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서 아마 비대면이 굉장히 강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보고서 그 다른 나라에도 특히 이제 개도국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강하고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코비드 19의 영향이 위생의 영향보다는 사실은 경제적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의 확진자, 사망자는 그 두 자릿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요. 물론 이것이 코비드 19이 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접촉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수치화돼서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직감은 위생에 대한 위험보다는 경제적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제 대면과 비대면에서 한국이 비대면으로 옮겨가는 것만큼 그렇게 비대면으로 옮겨가겠느냐? 또 지금 미얀마 내에서의 네트워크나 인터넷의 환경을 통해서 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한국만큼 비대면의 편리성이 동의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보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소비 성향은 그렇게 바뀌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의 1대1 소비가 그렇게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교수님이나 이제 박 교수님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미얀마에는 있습니다. 이게 그 자전거로 배송하는 게 업체가 들어왔고요. 확산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또 이것이 얼마나 확산되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되는 곳은 사실 그 기회병에 대한 문제인데 소비자가 기회병이 클 때 그게 커지는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라스트 마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대안들이 시간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미얀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복잡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외식을 하거나 할 때 나가는 걸 선호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얀마는 임금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좀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 가사도우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시간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 딜리버리를 시키겠느냐?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과 미얀마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개도국에서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접근을 할 때는 조금 환경적 요인을 더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옳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측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가 동일하게 미얀마에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미얀마를 바라볼 때 사실은 코비드-19의 영향보다는 앞으로 있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GVC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코비드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GVC가 변화를 받는 게 더 사실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분쟁을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예속성 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얀마에서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또 따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뭐 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얀마와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는데 보더 트레이드와 노멀 트레이드를 좀 나눠서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농산물 중심의 그 무역 교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노멀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의 그 트레이드 그 GVC 체인에 들어가 있는 게 미얀마의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중 관계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 보더 트레이드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먼트 쪽에나 GVC 현재 그 싼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해외 투자 파트 부분에서는 한국의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좀 더 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 이거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연구와 추후에 관련된 토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백세미나를 이제 12회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나은 방향, 또 개선 방향, 그리고 좀 더 그 어떤 청취자, 시청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이러면은 대부분 많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죠. 우리 그러면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 제 옆에 있죠. 제가
그런 얘기 잘 쓰거든요. 자유롭게 순서대로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게 제가 걸렸습니다. 뭐 이게 저희도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비대면의 효율성을 좀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코미라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또 경희대 미얀마 지원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이 동일하게 양국 간의 교류를 좀 확대하고 양국 간의 정보를 좀 확대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어려웠지만 그 대사관에도 그 협력하고 또 양곤 현지에 있는 그 UNFCCI하고도 협력을 하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협력하려고 국정 목적은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만의 시각이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있는 분들의 시각 또는 경험 이걸 좀 듣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꼭 가야지만 저희가 만났거든요. 옛날에 백세미나에도 사실 예전에는 다 그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연사로 했었는데 지금은 초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온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낮은 비용으로 또 현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익숙해져서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에서 좀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채널, 정보의 그 통로, 소통의 채널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뭐 재밌어야 되는데요. 이 교수들이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참 걱정인 부분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주 좋은 말씀 어떻게 재밌게 할지는 우리 한 대표님께서 어떻게 재밌게 할지 생각해 놓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양국 교류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지금 김 교수님하고 강 교수님 두 분 다 올해 사바티칼로 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못 나오고 지금까지 한국에 계시는데 언제 나가실지 결정 안 되셨잖아요. 예. 참 갑갑한 일인데 이렇게 교류가 끊어지면 일단 양권 내에서 그 두 집이 렌트를 못 주고 있는 상황. 두 분한테 수입이 끊어졌고, 네. 항공료 수입이 없어졌고, 이런 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되는데 빨리 뭐 해소되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백신이 금방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서 숫자상으로 보면 양곤 그 미얀마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긴 합니다. 물론 봉쇄를 하기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은 혹시라도 아웃브레이크가 발생을 하면은 또 그 다음 또 얘기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 한 면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백신이 내년에 만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정상 궤도로 금방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아마 비상사태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서로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얀마 사이 두 나라만 보면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선제 경험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뭐 우리나라 산업의 측면에서 뭐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상호 신뢰와 협조 시스템을 차분히 계속 구축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도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있을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저희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템포를 길게 가지면서 접근할 수 있으면은 다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사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주한국의 그 미얀마 대사관 쪽을 좀 푸시를 많이 해서 이런 자리에 이제 꼭 한두 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도 예. 그래서 정책적인 면이나 그쪽 분위기를 또 한번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순서대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가 없고 올드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장 젊으신 관점에서 젊은이의 관점에서 어떤 게 재미있게 올드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토론 패턴에 저희가 안착을 하고 또 적응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사실 제가 미얀마를 작년에 처음 가봤고요. 경험도 미천하고 이제 미얀마에 대한 지식도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들보다 많지 못한데 감히 이제 밀레니얼 소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들보다 오늘 제가 감히 들고 왔던 이런 밀레니얼 소비자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랄까요? 아니면 더 마이크로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혹시나 더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 같은 걸 제가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고 이렇게 이런 팬데믹이 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오프라인 통해서 만나게 될 거고 연속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재미있는 주제나 새로운 주제 하나 가지고 토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섭외를 강제로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한 부분 저희가 너무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떤 상위 부분에서 논의하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재능 교수님께서 또 미얀마에 살다 오셨으니까 또 미얀마 관점에서 어떻게 저희 백세미나가 어떤 관점으로 또는 어떻게 발전을 해갈 것인지 이런 측면을 한번 제가 더 매크로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2달 미얀마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의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삶의 기준의 근거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그들은 시장을 발전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불교 사원에 가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엄마들이 사찰에 보시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이제 사찰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지방 큰 행사가 제가 보기에 결혼식도 아니고요. 아들 사찰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갖고 다 먹을 걸 거의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미얀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양한 이제 어스펙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더더욱이 우리가 이해했던 세계관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얀마의 불교가 그들이 이제 문화와 생각과 사고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동시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야 그들이 사실 지금 시스템이 가장 그들에게 합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왜 그들은 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여길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고과학 기술적인 이런 어떤 경제나 기술에 관한 그런 이론들이 이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백세미나에서도 좀 짱뚱맞긴 하나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소비자를 분석할 때 그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니까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매크로하다. 재미가 없다, 올드하다 이런 야, 것들 좀 더 재미가 없고 어떻게, 올드해졌어요. 좀 마이크로하고 그리고 그 미얀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이해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제일 순서대로. 순서대로 자유롭게 네. 우리 아주 박현영 교수님께서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 교수님은 그래도 미얀마에 많이 다녀와셨고 그 다음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또 비즈니스 마인드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백세미나를 어떻게 앞서 다른 분들이 언급한 내용을 녹여서 네. 좀 더 발전시킬 것인지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어렵네요. 네. 그 먼저 백 세미나가 좀 더 재미있으려면 이제 참여자들이 좀 다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백 세미나 중에서 B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리에 계시거나 와서 말씀을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라면 저희가 2년 전에 그 비즈니스 매칭을 굉장히 힘을 들여서 많은 우리 비즈니스맨들도 오셔서 진행을 했는데 기대했던 성과가 좀 나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준비 부족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기업이고 어떤 걸 팔고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좀 더 알고 갔으면 바로 현장에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그때 오셨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셔서 거기 주로 UMFCCI에서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남는 자료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상품이 이렇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미얀마에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좀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관심 있는 데서 이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보고 직접 비즈니스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도 좀 다양해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이런 형태로 이런 세미나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번부터는 5분이 뭐 간단하게 5분이 10분 안쪽으로 해서 한 분이나 두 분씩 초대를 하면서 그분의 뭐 회사 소개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미얀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이크로하게 좀 올드한 패션을 저희가 좀 벗어내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다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 세미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백세미나의 목적은 그 미얀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 미얀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미얀마하고 한국의 어떤 이해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미얀마 한국의 상호 협력을 확대시켜서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로 가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미라 미얀마 랩에서는 그 양곤 경제대 그리고 양곤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엠펜, MSA, 미얀마 대사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협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논의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이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미나가 구성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그 토론을 해주신 우리 패널 멤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그 제12회 백세미나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